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재개발 재건축 실전 투자 4탄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자, 4탄에 대해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라 조금 다른 얘기를 할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소규모 재건축 사업입니다. 근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렇게 하니까 용어가 귀에 안 들으시죠? 또 소규모 재건축 사업 또한 잘 안 들어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 모아주택이에요, 모아주택. 소규모이기 때문에 모아 짓는다 해서 모아주택이라고 일명 그러는데, 정식 명칭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소규모 재건축이 있어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재건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너무 노후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홀로 아파트 또는 나홀로 아파트가 있는데 그게 2동짜리, 3동짜리 있지 않습니까? 이걸 소규모 재건축이라고 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는데, 그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뭔지, 소규모 재건축이 뭔지를 일단은 설명을 드린 다음에 소요 기간이라든가, 그리고 얼마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지 상세하게 자료를 가지고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제가 또 다 만든 거예요. 연구를 한 거니까 오늘 귀중한 자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네이버 아무 찾아보자 없어요. 예. 유튜브 오직 한국 아파트 TV에서만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제가 다 연구한 겁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실전 투자. 자, 네 번째입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든 선택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투자하는 그런 태안을 갖기 바란다는 거죠. 혹시 이 분야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3461-0909다. 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읽어볼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고 기반 시설의 추가 부담 없이 소규모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7년 2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공 지원을 확대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18년 2월에 제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는 제2종 일반 주거 지역인 경우가 15층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규정, 시도 조례에 따라 또 15층 이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까 말씀드린 뭐라고요? 모아주택이라고 했죠. 근데 정식명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소규모 재건축과 가로주택 정비 소요 기간은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를, 왜 그러면 이게 신속통합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의 정비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제가 1탄, 2탄, 3탄 쭉 말씀드렸잖아요. 단계가 있다고요, 단계가. 재개발과 재건축 있죠? 그러면 재건축은 9년이 소요가 됐어요. 근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8년 6개월 소요된다고 했잖아요. 8년 6개월. 예. 그럼 여기 볼게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아닌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정비 기본계획 수립부터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승인, 조합 설립 인가. 조합 설립 인가를 여기 보시면 뭐라고 했죠?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승인을 해줘야 돼요. 동의를 해줘야 돼요, 동의를. 그래야 조합 설립 인가가 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 그 다음에 착공신고, 그 다음에 준공 입주, 그 다음에 청산, 조합 해산. 평균 몇 년 걸리죠? 8년 6개월이 걸린다. 근데 이게 재건축인 경우는, 재건축인 경우는 안전진단까지 포함하니까 거의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으로 하면 어떻게 걸리냐 볼게요. 사업 준비부터 사업 완료 단계까지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8년 6개월 또 10년 걸리는 게 평균 3년에서 4년밖에 안 걸려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인 경우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는지 한번 말씀드려보면 바로 있습니다. 정비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바로 뭘로 가냐? 예, 조합설립 인가부터 갑니다. 조합설립 인가 한번 볼게요. 토지 등 소유자 80% 이상 또는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하면 바로 조합설립 인가가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와 동시에 관리처분 인가.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묶은 거예요. 사업시행 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했잖아요. 묶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바로 여기 이주합니다. 여기서. 사업시행 인가 나오고 관리처분 계획 포함하면서 바로 인가가 나면서 바로 뭐다? 이주하고 준공 입주합니다. 그 다음에 청산 조합해산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간이 엄청 단축된 거예요. 그러니까 4년이면 입주까지 가능할 수도 있어요. 얼마나 단축이 되는 겁니까? 어마어마하죠. 10년을 4년으로 단축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사업하고 지금 소규모 재건축 사업이 특히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일명 모아타운이라는 이 사업이 지금 불이 붙었어요. 여기저기 다 보시면 다 모아타운 한다고 현수막이 다 걸려 있어요. 지금 서울 시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 모아타운 때문에. 너무 빨리 입주를 하니까. 근데 이런 지역이 많지는 않겠죠. 너도 나도 하고는 싶은데 노후도가 있어요. 노후도. 그 노후도가 70% 충족을 하지 않으면 그 면적의 노후도가 70% 충족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거를 10% 낮춰서 60%까지 노후도를 낮추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제 3탄 때 말씀을 드렸어요. 재개발, 재건축 소요 기간을 또 보자고요. 전체 합산해 보니까 이거 서울시 통계 자료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건축, 재개발 소요 기간은 8.7, 약 9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10년, 9.7년이니까. 그 다음 재개발은요, 8년이 걸리잖아요. 자, 이게 4년으로 주는 거예요. 4년으로. 어마어마한 거죠. 요 재개발, 재건축보다 훨씬 단순해. 왜 그러면 규모 자체가 작아서 그래요. 그런데 이 규모가 작은데 합치면 또 커져요. 1000세대, 어떤 데는 1400세대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야 하면 실예로 바로 강북구에 번동이 있거든요. 번동. 거기 모아타운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에요.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6구역까지 있어요. 이걸 다 합치니까 약 1400세대가 되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렇게 커졌어요. 그게 바로 모아타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아타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단지가 작다고? 아니에요. 단지 큽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지역도 투자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 절차를 한번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정비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정비계획 수립,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추진 예정. 이거 절차 생략이에요. 생략. 없어? 재개발이든 재건축은. 예전에는 이게 다 있어야 돼요. 생략이에요. 바로 뭐부터 들어간다? 조합 설립 인가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요 기간이 몇 년? 3년이 3년. 평균 3년이 끝내는 거 사업을. 아직 이걸로 인해서 사업이 완성된 지역은 제가 알기로 전무한 건데 하여튼 3년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빠른 거예요. 근데 가로주택 정비, 우리가 모아타운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와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작이니까 완공이 된 거는 제가 파악에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평균 3년밖에 소요가 돼요. 그럼 한번 보자고요. 평균 3년이면 조합설 인가, 관리처분 계획, 그 다음에 사업시행 계획 인가, 착공신고, 준공 입주, 청산 및 조합해산. 이게 3년이에요. 엄청나게 단축된 거예요. 엄청나게. 이게 바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다. 그러면 서울에 과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몇 군데가 있는지, 또 소규모 재건축 추진이 몇 군데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이 또한 제가 또 연구한 겁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 126개가 있어요. 서울은 25개 구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5개 구 중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구가 21개 구가 있는 거예요. 의외로 많죠. 저도 연구하다 보니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렇게 많이 하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디가 주로 많이 하는지 보자고요. 자, 강북 한번 보자고요. 강북. 자, 용산구, 강진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은평구, 성북구, 동대문구, 중랑구,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그래서 12개 구가 강북 같은 경우는 하고 있다. 대표적인 데가 어디냐? 가장 속도가 빠른데. 저기 있죠? 강북구의 번동이라고요. 자, 그럼 강남구. 강남 어느 지역에서 가로주택 정비사, 모아주택을 하고 있는지 보자고요. 자, 강동구, 강서구, 서초구, 송파구, 동작구,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그래서 9개입니다. 합쳐서 21개 구, 126개가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이에요. 자, 소규모 재건축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16개 구가 하고 있는데,
강남 한번 볼게요. 강동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송파구, 영등포에서 7군데. 그 다음에 강북이에요. 강북구, 광진구, 노원구, 도봉구, 마포구, 서대문구, 성북구. 그 다음에 용산구, 은평구에서 9군데. 소규모 재건축. 이 거의 대부분 소규모 재건축은 나홀로 아파트들입니다. 나홀로나 또 두 동이나 세 동. 네. 아파트인데 큰 단지를 형성을 못하는 거예요. 이런 데는 재건축을 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큰 단지별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재건축을 또 활성화 시켜주려고 이런 법이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서울시의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추진 현황이라고 적어있죠. 다 연구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14개의 단계가 있죠.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본 거네요. 자,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정매개혁 수립이 하나 있네요. 원래 이거는 없다고 했는데, 해당이 없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없죠. 안전진단 없고, 정비구역 지정이 없죠. 바로 뭘로 넘어간다? 추진위원회 승인이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조합설립인가. 근데 이게 자체가 없는데, 어떻든, 이게 17개가 있는데, 바로 조합설립인가로 넘어가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따지고 들면요. 그런데 제가 조사한 경우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합설인가 94개,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 10개, 관리처분인가 1개, 그 다음에 분양은 하나, 조합회산 2개, 그래서 120몇 개가 돼 있어요. 아, 그러면 2개가 조합회산이 들어갔다면 준공이 없는데, 이건 뭐 어떤 이유에 있어서 그냥 자연적으로 조합회산이 된 것 같아요. 준공이 없는데, 가로주택으로 아직은 모아주택으로 해서 준공된 적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맞겠네요. 이거는 조합회사는 이 뜻이 안 맞아서 아예 자체적으로 해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설립 인가도 안 되고 그냥 이 단계에서 소멸된 것 같아요. 제가 추측을 해보면. 자, 소규모 재건축 보겠습니다. 추진 승인 하나죠. 하나인데 어떻든 이것도 이거 없다고 생략하고 넘어간다니까 이게 맞는 거죠. 조합 설립 인가 22개, 사업 시행 인가 1개, 관리처분 인가 1개, 철거 1개, 착공 1개. 그 외에는 없잖아요. 27개. 준공 단계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재건축은 소규모 재건축이 있을 거라고 했는데 없네요, 역시요. 네. 왜 그러면 이 법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계를 보니까 153개가 된 겁니다. 153개인데 보면 조합 설립 인가가 116개,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가 11개,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가 2개, 그 다음에 철거 하나, 착공 하나, 분양이 하나. 네, 조합회사 여기 그대로 왔으니까 이거는 아마 제가 봐서 2개는 하기도 전에 없어지지 않았냐. 왜 그러면 주민들 동의가 없으면 가로주택 정비든 소규모 재건축이든 동의율이 안 나오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현재 상황이 이렇고, 자, 그럼 이 자료를 어떻게 제가 만들었냐면 서울시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든 겁니다. 제가 임의대로 만든 게 아니라 서울시의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근거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나의 상품이 된다는 거죠. 상품이. 자, 그러니까 굳이 재개발, 재건축만 아니라 가로주택 정비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도 괜찮다. 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3년에서 4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입주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저는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님을 좀 존경하는 편이에요. 특히 서울시 시장으로서 정비 사업을 주도적으로 하신다고 봐요. 재개발, 재건축, 도시 정비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정비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신 분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시장으로 재직하신 분. 첫 번째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세요. 서울시장 하셨지 않습니까? 진짜 이 정비 사업은 진짜 달인이셔요, 달인. 두 번째 분이시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정비 사업은 달인이에요, 달인. 서울시가 이렇게 속도가 빠르게 추진하고 있던 것은 서울에 그만큼 아파트 공급이 없다는 걸 아신 거죠. 이걸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의위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것도 다 통합해서 심의도 간소화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리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붙여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같이 이제 이 서울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재개발 재건축 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 2024년 올해죠. 자, 올해 아파트 공급 제가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파트 폭등합니다. 폭등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인기 떨어지잖아요. 정권 바뀌잖아요. 현 정권을 봐서는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엄청난 노력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이게 되겠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아시고 이런 것도 하나의 상품이 될 수 있다. 예, 그렇게 보시고요. 가로주택 정비사, 또 소규모 재건축 관련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예, 그리고 또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요 밑에 번호 있죠? 02-3461-0909로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 소규모 재건축 실전 투자 마지막으로 4탄까지 해서 마무리하셨고요. 올해는요. 올해는 제가 전에 2004년도 부동산 시장 분석했을 때 투자 상품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재개발 또는 재건축. 근데 재건축은 아파트잖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30년 도래해서 사면 안 된다 했죠. 그러면 프리미엄이 붙어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 전에 25년이 됐거나 또 23년이 됐거나 또는 27년이 됐거나 도래하기 전 거를 사서 재건축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럼 재건축이 완화되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만약에 4년 내에 입주가 가능하다면 그러면 헌집이 비싸겠어요? 새 집이 비싸겠어요? 헌집은 내년 설계 안 돼 있어요. 2015년을 기점으로 그 이후의 집들은 만약에 내년 설계 돼 있어도 제가 LH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짓는 것도 순살 아파트인데요. 내진 설계가 2008년부터 법이 생겼는데 과연 그게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됐을까라는 의문을 갖는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2015년부터는 포항과 경주의 대지진을 겪고 나서 내진 설계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특히 민간이 짓는 아파트는요. 근데 민간이 짓는 아파트도 순살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광주에도 나타났고요. 인천에도 나타났잖아요. 믿을 수는 없겠지만 법이 강하게 됐기 때문에 재건축이든 재개발, 새 아파트를 투자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야 돼요. 그러면 새 아파트를 투자하는 이거는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청약통장이 필요 있다 없다? 필요 없어요. 저 같은 경우요. 청약통장 집에서 없애버렸어요. 찢어버렸어요. 저는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그냥 우라가 치밀어서 확 찢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눈 뜬 겁니다. 청약통장 없이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현찰 주고 그냥 사면 되죠. 한남 더 100억 주고 사면 되겠죠. 근데 저는 부자 아니잖아요. 직장 생활만 30년 했기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 분야에 재개발, 재건축,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 분야에 눈이 활짝 뜬 겁니다. 무혈 입성하는 방법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무혈 입성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청기 누설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부자의 길로 함께 갑시다!